제18호 태풍 미탁이 북상 중입니다.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대구를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결항됐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에 대한 불신이 많이 가결되면서 결국 의장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영풍봉화군 대책위원회 집회와 폐쇄를 반대를 주장하는 석포주민들의 집회가 2일 오후 봉화군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대구 경북 뉴스입니다. 제17호 태풍 타파가 지나간 지 열흘도 되지 않아 제18호 태풍 미탁이 한반도로 북상 중입니다.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김신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18호 태풍 미탁이 빠른 속도로 한반도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은 현재 태풍 영향권에 들어 곳곳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현재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상황. 대구 경북은 3일 새벽 고비를 맞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경북도는 2일 오후 비상 2단계 체제를 가동했습니다. 재난대책본부에서 실시간으로 변하는 내용을 확인하고 점검회의와 현장 점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를 입은 지역은 그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응급복구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입니다. 이번 제18호 태풍 미탁으로 재난 피해가 발생되면 피해 현황을 신속히 집계하여 긴급복구 지원 협력 체계를 가동하여 응급복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경북소방본부도 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소방본부는 긴급구조통제단을 가동해 대응 2단계 근무에 들어갔습니다. 붕괴나 침수, 고립이 예상되는 취약지역을 미리 살펴보고 저지대 침수 지역과 하천 범람구역 등 출입을 통제했습니다. 900여 대의 소방 장비와 1만 9천여 명의 대응 소방력을 비상출동 태세를 갖추고 있으며 태풍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 피해가 우려될 경우 신속한 소방력 투입으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북도와 경북소방본부는 지속적으로 태풍 상황을 지켜보며 비상근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신혜입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으로 비상이 걸린 가운데 태풍까지 북상하고 있어 방역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빗물의 소독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큰 만큼 철저한 대비가 요구됩니다. 취재에 한범호 기자입니다. 돼지 농장 앞 도로에 하얀 생석회가 뿌려져 있습니다. 내부에선 소독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위기감이 고조되자 양돈 농가에선 방역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 이런 가운데 18호 태풍 미탁이 북상하면서 방역 효과가 약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면 생석회나 소독약이 씻겨나가 효과를 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17호 태풍 타파 이후 전국 일제 소독이 이뤄졌지만 농장 7곳에서 추가로 발병이 확인됐습니다. 이제 태풍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생석회에 닿았을 때 그 당시에만 소독력을 발휘하고 그 이후에는 소독력이 제로라고 보셔도 돼요. 소독약도 물론 이제 빗물에 씻기니까 소독력 발휘하는 데 있어서 제한이 많이 있죠. 방역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비가 그치자마자 곧장 소독에 나서는 게 최선입니다. 비가 온다고 해서 방역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비가 온다면 우선 축사 내부 소독에 집중해 주시고 비가 그친다면 농장 외부 소독과 함께 또 농장 진로 입구에 생석회를 충분히 도포하여 차량 바퀴를 소독을 할 수 있도록 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양돈 농가에선 방역용품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통행 제한 등으로 이동이 여의치 않아 조달이 어렵고 부담해야 할 비용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생석회 같은 경우는 부피가 상당히 커요.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다량으로 이거를 대량으로 지금 공급받기도 좀 애매한 실정이고, 관에서 요구하는 것만큼 저희가 방역을 하고 소독을 하려면 사실 양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지금 관에서 공급된 부분도 극소량이고 비용적인 부분도 부담은 있죠, 농가에서는. 상황이 이렇자 국내 최대 양돈단지 홍성군은 태풍을 전후로 생석회와 소독약 추가 보급에 나설 예정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게 생석가게가 한 1,300여 포 되고 한돈협회에서 이번에 기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농가들한테 3,000포 기증을 받아서 이번 주 내로 공급이 되는 대로 바로 이제 농가한테 배포를 할 그런 계획이고요. 방역 당국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발생 지역의 돼지 매몰지를 점검하고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전국 일제 소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한보호입니다. 집중호우에서 비롯되는 산사태 등 급경사지에서의 붕괴 사고는 흙더미나 바위가 순식간에 덮치기 때문에 큰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잦은 태풍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비가 올 때마다 급경사지의 붕괴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차선영 기자입니다. 부산의 한 주택가. 수년 전 산사태가 발생해 지자체에서 산사태 방지 시설까지 설치한 곳입니다. 하지만 큰 바위가 급경사지 아래 바로 주택가로 떨어지는 낙석 사고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풍 등으로 많은 양의 비가 내릴 때마다 주민들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도 좀 불안하지요. 그런 걸 좀 해주시면 좋겠지만 우리가 해주라 본다고 해주면 거든. 280톤의 흙으로 35도 급경사지를 만들어 시간당 70mm의 인공비를 뿌리자 토사가 무너져 내립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급경사지 붕괴를 재현한 실험입니다. 가파른 산비탈이나 절개지에서 태풍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붕괴 사고의 위험성이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비가 오면은 그 비가 이제 땅으로 흡수돼서 그게 그 흙의 무게가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흙의 무게가 증가함과 동시에 그 물 때문에 흙이 버티는 힘이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붕괴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태풍이 접근하면 산지의 경우 곳에 따라 600mm 이상의 비가 내리기도 합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선 안전한 것으로 보이는 급경사지도 이런 집중 강우에 의해 붕괴가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경사면에서 많은 양의 물이 솟구치거나 산의 비탈면이 갈라진다면 산사태의 징후로 볼 수 있는데 집중호우에서 비롯한 붕괴 사고는 엄청난 흙더미가 순식간에 덮치기 때문에 경사지 아래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평지 등으로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한 바람이 불었던 지난 태풍, 농작물 피해도 잇따랐죠. 석을 코앞에 앞둔 사과 배들이 강한 바람에 떨어졌고 일부 과수나무는 부러지고 아예 뿌리채 뽑혔습니다. 피해 복구에 한창인 농민들은 또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망연자실한 모습입니다. 장보영 기자입니다. 밀양 산내면의 한 사과밭입니다. 곳곳에 태풍 타파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았습니다. 뿌리째 뽑혔던 나무를 세워 응급조치했지만 결국 고사했습니다. 그나마 살아있는 나무에 매달린 사과들도 대부분 멍이 들고 상처 입었습니다. 수확을 한 달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약 한 50% 정도 달려 있다 하지만은도 태풍 피해로 인해 가지고 사과가 흔들리면서 나무 가지에 부딪혀 가지고 상처 나 가지고 못 쓰는 사과 이렇게 따지면은 피해율이 그보다 더 훨씬 많고 심각하고요. 밀양 얼음골 사과의 재배 면적은 847헥타르. 지난 태풍으로 3분의 1인 250헥타르가 낙과 피해를 입었고 나무가 모두 쓰러지는 피해도 50헥타르에 달했습니다. 강한 바람이 피해를 키우면서 경남에선 태풍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중 과수 낙화가 60%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과 10일 사이 태풍 소식이 또 들려오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뿌리째 뽑혔던 나무를 끈으로 고정시키는 긴급 작업이 이뤄졌지만 역부족입니다. 일부 농민들은 이제 손 놓았다며 망연자실한 상태입니다. 현재 앞 태풍으로 인해 가지고 피해가 크기 때문에 솔직히 이렇게 정신적으로 그냥 멘붕입니다. 그냥 이제 또 오는가 보다 하고 그냥 멍하게 그냥 있습니다. 봄철 냉해에 이어 태풍 피해까지 바람 잘 날 없는 사과 농가의 시름소리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과거에도 기습적인 태풍으로 인해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상황이 많았는데요. 그동안 한반도에 큰 피해를 주었던 태풍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송효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링링에 이어 2주 만에 불어닥친 타파. 여기에 또다시 미타까지. 한 달 새 3번의 태풍이 한반도를 향했습니다. 가을 태풍이 많은 이유는 뭘까? 사시면의 온도가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태풍이 발생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고 북극의 찬 공기 세력이 약해지면서 상층에서 보는 강한 바람이 약해진 것들이 이 태풍이 우리나라까지 강한 세력을 갖고 유지할 수 있는 이런 조건으로 보여지고요. 가을 태풍은 여름 태풍과 달리 내륙으로 향하면서 차가운 기단을 만나 강풍과 함께 엄청난 비를 뿌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순식간에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역대 태풍 가운데 피해액 순으로만 봐도 5개 가운데 4개가 가을 태풍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2년 발생했던 태풍 루사는 역대 최악의 태풍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재산 피해는 물론 인명 피해가 컸기 때문입니다. 강릉에서는 하루 최대 870.5mm의 물폭탄이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물에 잠겼고 결국 200여 명이 사망했습니다. 이재민만도 8만 명이 넘었고 재산 피해 역시 역대 최대인 5조 1천억 원이 넘었습니다. 1년 뒤 한반도를 강타한 태풍 매미는 1904년 우리나라의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 가장 센 바람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초속 60m가 넘는 강풍에 9천여 채의 가옥이 파괴됐고 870개가 넘는 도로와 30개의 다리가 무너졌습니다. 부산의 해상호텔은 전복됐고 전신주가 뽑히는 등 남해안 일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 됐습니다. 재산 피해만도 4조 2천억 원이 넘습니다. 기상학적인 면에서 더 많은 비를 가져오게 되고 또 수확기를 앞둔 농작물 피해가 크기 때문에 같은 태풍 피해라도 가을에 더 큰 어떤 그 피해를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밖에도 1959년 9월 발생한 태풍 사라는 849명의 사망자와 2,533명의 부상자를 기록해 이름이 있는 태풍 가운데 역대 최고의 인명피해 태풍으로 기록됐습니다. 바람으로 가장 큰 인명피해를 준 태풍은 1987년 7월 셀마로 당시 345명의 사망 실종자를 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송유창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이 보내준 소중한 제보 영상은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알려준다는 면에서 뉴스를 보는 시청자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찍은 휴대폰 영상이 헬로티비 뉴스 방송 화면에 나올 수 있는지 주민이 만드는 지역 뉴스 제보 방법은 심다혜 기자가 제보 방법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거친 비바람 속 전신주에 갑자기 불꽃이 튀고 멀쩡하던 외벽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강원도의 대형 산불부터 지역의 초등학교에 난 화재까지 지역 주민이 재난 상황에서 직접 휴대폰으로 촬영한 영상들은 제보를 통해 실제 방송 뉴스에 활용됐습니다. 도시철도 준공지연으로 발을 동동 굴리는 지역민들의 사연과 폐원 위기에 놓인 구립 어린이집 소식 등 일상생활 속 불편사항도 기자의 취재를 거쳐 지역 뉴스의 기사로 보도됩니다. 주민이 직접 만드는 뉴스는 제보에서 시작합니다. 제보 방법은 간단합니다. 카카오톡 친구 검색창에 제보25를 검색해 채널을 추가합니다. 채팅창에서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제보 영상과 사진 등을 첨부해 보냅니다. 날짜와 장소, 간단한 정보 등도 작성하면 도움됩니다.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에는 세로가 아닌 가로로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보25 메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심다혜입니다. 네,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지대가 낮은 곳에 침수 피해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경주와 포항이 피해가 큽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경북소방본부에서 보내온 영상입니다. 포항시 인근에 있는 아파트 단지 모습인데요. 아파트 단지 일부가 침수되면서 나무와 자동차가 물에 잠긴 모습입니다. 내일까지 비가 계속될 경우에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데 경북소방본부는 포항시 인근 침수 피해로 인해 승용차에 고립된 시민 4명을 구조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오늘 4시 기준으로 배수 지원 8건, 안전조치 3건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동구의회 오세호 의장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 직에서 물러나게 됐습니다. 구의원 과반수가 찬성표를 던지면서 불신임안이 가결된 건데요. 한 달 가까이 된 의회 파행 사태는 일단락됐지만 앞으로 더 문제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권수경 기자입니다. 의장 불신임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구 동구의회가 결국 오세호 의장을 자리에서 끌어내렸습니다. 오 의장과 자유한국당 소속 구의원 5명이 퇴장한 가운데 투표가 진행됐습니다. 남은 구의원 8명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고 재적의원 과반수를 넘겨 불신임안이 가결됐습니다. 매우 슬프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안타깝습니다. 서로가 좀 더 사전에 더 소통하고 했으면 되는데. 갈등이 깊어진 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던 황종욱 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이후부터입니다. 운영위원장 선임을 놓고 구의원들은 소속 당에 따라 나뉘어 대치를 거듭했습니다. 오세호 의장은 사사건건 의원들과 부딪히고 갈등을 유발하여 왔으며 결국 공석인 운영위원장 자리엔 더불어민주당 이은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정도에 따라 맡은 바 소임을 다할 것을 여러분 앞에서 다짐합니다. 의장을 새로 뽑기 전까진 노남욱 부의장이 직무를 대리하게 됩니다. 한 달 가까이 파행이 이어지면서 당장 다음 달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등 각종 현안 처리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여기에 의장 선출과 의원 화합 등 풀어야 할 과제도 던져졌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수경입니다. 태풍 미탁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대구를 출발해 제주로 가는 항공편이 잇따라 개량됐습니다. 대구국제공항은 제주로 오후 1시 이후 출발하는 모든 비행기가 개량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제주공항에는 예측할 수 없는 바람을 주의해라는 윈드시어 경보가 발령 중입니다. 제주도와 제주도 전 해상에는 태풍특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영풍 석포제련소 폐쇄를 주장하는 영풍봉화군 대책위원회 집회와 폐쇄 반대를 주장하는 석포 주민들의 집회가 2일 오후 봉화군에서 동시에 열렸습니다. 이날 영풍봉화군 대책위원회 집회는 낙동강 최상류에 위치한 영풍 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 사고를 규탄하면서 환경오염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줄이고 청정 봉화 사수를 위해 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석포 주민들로 구성된 석포 현안대책위는 주민 생존권 사수를 위해 제련소 폐쇄는 부당하다며 환경단체의 무리한 폐쇄 주장을 반대하며 석포 주민들의 생존권을 박탈하는 폐쇄 주장에 반대했습니다. 영풍 석포 제련소는 지난해 2월 폐수 무단 방류 등으로 경북도로부터 20일 조업 정지 처분에 불복해 대구 고등법원에서 행정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태풍 미탁의 이동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면서 3일 오후에는 한반도를 빠져나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피해 입지 않도록 배수로나 시설물 점검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씨입니다. 태풍의 여파로 우리 지역은 3일 오후까지 비가 내리겠습니다. 3일 오전 기준 대구가 33mm, 안동이 20mm, 문경이 39mm, 경주 17mm의 비가 내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그치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주 후반까지 다음 주까지 구름 많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최저 기온 10도가량에서 낮 최고 기온은 20도를 넘어서겠습니다. 태풍으로 외출 지수가 매우 낮습니다.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가급적 외출을 삼가하셔야겠습니다. 네, 3일 오전까지 동해 남부 앞바다, 먼바다 모두 3에서 6m로 높게 일겠습니다. 선박 피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